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요. 커다란 리본이 달린 모자를 쓴 안내원이 손흥민을 포함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는 현재 한국의 유명한 문화 축제장 한가운데서 공식 투어를 진행 중이었다. 안내원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분명 손님인데도 말투는 마치 불법 침입자를 쫓아내려는 사람처럼 공격적이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손흥민 옆에 있던 한 외국인 방문객이 겁먹은 표정으로 되물었다. 그는 방문자용 목걸이 티켓을 분명하게 걸치고 있었지만 안내원은 시선을 돌리지도 않고 차가운 어조로 다시 쏘아붙였다. 제가 보기에 티켓은 제대로 구매한 것 같지도 않고 여기에서 제기할 질문도 못 알아들을 수준이겠죠. 잠시만 기다리세. 보안 요원 부를 테니까. 그러자 외국인은 잔뜩 당황한 채 아니 이 티켓 분명 매표소에서 산 거예요.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고 항변했으나 안내원은 이미 고개를 돌려버린 뒤였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손흥민이 주저하면서 한 걸음 다가섰다. 실례합니 혹시 저에게도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안내원의 눈빛이 손흥민에게 옮겨지더니 마치 그를 낯선 사람인 양 대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바쁘니까 방에 말아주세. 우리 투어는 사전에 신청한 사람에게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손흥민을 알아본 몇몇 사람들은 살짝 술렁였지만 안내원은 눈치 못 채는지 혹은 알아보더라도 무시하는지 오히려 더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 저 사람 혹시 손흥민 맞지 않아? 멀리서 그의 얼굴을 알아본 한 관람객이 작은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말했다. 그런 것 같은데 안내원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나 봐. 무례하네. 다른 관람객들도 속삭이듯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에이, 이상하네. 평소 같으면 저런 VIP 손님이 오면 환영해야 하는데 말이야. 누군가가 투덜거리자 다른 사람은 녹화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보안 요원 부르면 곤란해질 텐데. 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미 안내원은 투어 그룹을 이끌고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려 하고 있었다. 그때 주변에서 촬영을 하던 한 영상 블로거가 카메라를 살짝 돌리며 귓속말로 속삭였다. 여러분, 지금 믿기지 않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 손흥민 씨가 이 축제에 직접 와 있는데 공식 안내원에게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네요. 계속 지켜보세. 대체 어떻게 될지. 그러곤 시청자들에게 작게 손짓하며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 곧 더 흥미로운 전개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하고 덧붙였다. 그 사이 축제가 열리는 장소는 서울 외곽의 널찍한 역사문화 공원으로 드러났다. 여러 전통 건물이 복원된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축제 특유의 활기와 오색 깃발들이 곳곳에 나부끼고 있었다. 공원 입구에서는 한국국제문화축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음성 안내가 계속 흘러나오고 스피커에선 전통 음악이 흥겹게 퍼지고 있었다. 현장 직원들은 한복 또는 축제 공식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감탄을 나누고 있었다. 곳곳에서 인터내셔널 마켓과 체험 부스가 열려 시끌벅적했지만 지금 이 순간 한가운데서는 안내원과 방문객들 간의 갈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었다. 공원 안쪽 메인 무대 옆에는 특별히 마련된 안내 데스크가 있었고 그곳의 간판에는 VIP 및 해외 방문객 전용 가이드 투어라고 쓰여 있었다. 안내원은 이 투어를 담당하던 자칭 베테랑으로 관광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나 행동은 전혀 손님을 배려하는 느낌이 아니었다. 자, 다들 제 뒤로 줄을 서세요. 우리 시간이 없으니 불필요한 질문은 삼가 주세요. 그녀는 길다란 지휘봉 같은 것을 휘두르며 무리를 이끌고 갔다. 손흥민은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만요. 하고 말을 붙이려 했지만 안내원은 손사래를 치며 무시했다. 지금 투어 중입니 개인적인 질문은 사양합니다. 그러자 옆에서 투어를 함께 듣던 또 다른 관광객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사람 좀 지나치게 딱딱하네. 그래도 저렇게 유명한 축구 선수는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또 다른 사람이 아니 손흥민이긴 해도
여기서는 그냥 일반 방문객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저건 좀 무례하지. 라고 맞장구 쳤다. 그 사이 손흥민은 한 번 더 말을 시도했다. 실은 제가 이번 축제에 관심이 많아서요.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도울 수 있을까 해서 왔는데 혹시 일정이나 소개 자료 좀 자세히 들을 수 있나 해서요. 그는 최대한 예의 바르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안내원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저희 스케줄은 홈페이지에 전부 공지되어 있음 더 이상 불필요한 질문은 삼가해 주세요. 하고 단칼에 잘라버렸다. 그 모습에 주변 관람객들이 점점 수군대기 시작했다. 저 안내원이 좀 심하네. 사람들 앞에서 너무 거만하잖아. 손님들 응대가 전혀 안 되네. 솔직히 손흥민인지 몰라도 저런 말투는 문제가 있지 않아. 일부는 불쾌하다는 얼굴로 투어 그룹에서 벗어나기까지 했다. 그러자 안내원은 투어를 포기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네요. 알아서 가시면 됩니다. 라고 냉랭하게 외쳤다. 그러곤 곧장 남아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음 전시관으로 발길을 옮겼다. 손흥민은 난처한 표정으로 외국인 방문객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죄송해요. 제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혹시 여기 문화 행사 정보에 대해 다른 곳에서라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아시나요? 그러자 외국인은 고개를 저으며 씁쓸히 웃었다. 저도 몰라요. 여기가 공식 가이드라고 해서 온 건데 일방적으로 무시당하니 난감하네요. 그러자 옆에서 한 대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여성 관람객이 가방에서 축제 안내 책자를 꺼내 건네주었다. 이거라도 참고하세. 여긴 영문 페이지도 있거든요. 외국인은 고마운 눈빛을 보내며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연신 말했다. 그때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안내원의 태도를 찍고 있는 것을 보던 중년 남성이 작게 혼잣말했다. 이런 건 알리면 좋을 텐데. 저런 투어 가이드라니 한국 이미지만 나쁘게 만들고 있네. 옆 사람이 동의하며 맞아요, 이래선 안 되죠. 외국인들한테 저렇게 예의 없이 대하면 한국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라고 거들었다. 축제를 즐기러 온 이들이었지만 불쾌한 장면 때문에 기분이 상한 기색이 역력했다. 일단 상황이 마무리된 듯하자 관광객 몇 명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저 안내원 사실 원래부터 저렇게 까칠했다고 소문이 있어. 권위적이기도 하고 자신이 한국 문화를 잘 안다고 자부심이 너무 커서 남을 무시해버리거든. 다른 이가 거들었다. 예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들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항의한 적도 있고. 근데 축제 측에서 그녀가 전문적 지식이 많다고 해서 계속 자리를 지키게 했나 봐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절레절레 했다. 한편 손흥민은 이 사태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한국 문화를 알리고자 찾아오는 해외 팬들과 관광객들이 오해나 불쾌감을 갖게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외국인 방문객들과 몇몇 한국인 관람객들을 모아 작은 원을 만들었다. 제가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런 자리는 제가 공식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지만 혹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노력해보고 싶습. 한국 문화축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라도 설명해 드릴게요. 모두가 약간 당황스러워 했지만 그가 선뜻 나서는 모습에 호감과 기대를 드러냈다. 그 사이 투어가 진행 중인 전시관 쪽에서는 안내원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자, 사진 찍는 건 좋지만 제발 떨어져서 찍으세요. 저쪽은 접근 금지 구역입니. 그리고 다음 섹션으로 이동할 테니 늦는 사람들은 책임 못 집니다. 사람들은 지친 듯 따라가면서도 몇몇은 여전히 안내원의 태도에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다. 너무 엄격해. 좀 친절해질 순 없나. 뭐든 단체 행동으로 진행하려고만 해. 개인 질문은 들을 생각도 없고. 그 장면을 지켜보던 축제관리팀장인 듯한 인물이 서둘러 다가와 안내원에게 소공어렸다. 지금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나 안내원은 고개를 들어 당당히 말했다. 전 원칙대로 하고 있어요. 우린 시간이 정해져 있고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 그리고 일부 불만이 있는 사람이야. 어디든 있는 법이죠. 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하지만 이번 축제는 해외 방문객을 많이 초청해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손님들이 불편해 하시는 건 좀 이라고 하자. 안내원은 팀장님, 전 매뉴얼대로 하는 것뿐입니 괜히 제 방식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다시 밖으로 나와서 손흥민은 임시로 작은 Q&A 시간을 마련하고 있었다. 자, 다들 방금 이곳 전시관에서 어떤 내용을 보셨나요? 한국 전통 음악의 형성 과정이라고 설명돼 있었는데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영어든 한국어든 제가 아는 대로 답해 드릴게요. 외국인 방문객 한 명이 쭈뼛거리며 손을 들었다. 방금 본 악기가 가야금이란 건가요? 저는 생전 처음 봤는데 손으로 줄을 뜯으며 연주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러자 손흥민이 반갑게 웃으며 맞아요, 가야금입니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현악기 중 하나죠. 가야금에 대한 오래된 설화도 있고 역사도 깊은데 하고 꼼꼼히 설명을 이어갔다. 곁에서 통역을 조금 도와주는 대학생도 있었다. 한편 이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몇몇 한국인들도 합류했다. 아니, 손흥민 선수가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전통 문화에도 관심이 많나 봐요. 그러게요, 말도 엄청 조리 있게 잘하네. 우연히 만난 사람들 모아놓고 저렇게 가볍게 Q&A 세션을 열어주다니 진짜 멋지다. 분위기가 서서히 밝아지면서 곳곳에서 더 많은 방문객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언어로 혹은 서투른 영어로 궁금한 점을 제기했고 손흥민은 최대한 성심껏 답변했다. 실례합니다. 이 무대 뒤에 있는 이 건물은 원래 어떤 용도로 사용되던 건가요? 이곳은 조선시대 때 지방 관할을 복원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행사 기간에만 특별히 내부 일부를 공개하고 있답니다. 우와, 그렇군요.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이 정말 아름답네요. 처마 곡선이 예술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축구 외에 이런 공부를 언제 해봤나 싶었는데 해외에 살다 보니 오히려 한국 전통을 소개하게 될 때가 많아서 조금씩 알게 됐어요. 이렇듯 자발적인 작은 Q&A 모임이 곳곳에서 열기를 띠자 지나가던 사람들도 저기 혹시 이거 통역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여기 메뉴판이 전부 한국어라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같은 실질적 질문을 쏟아냈다. 손흥민은 잠시 움츠러든 듯했지만 이내 열정적으로 도우려 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알려드릴게요. 음식 이름이나 조리법 같은 건 완전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설명은 가능합니다. 그러자 한 중년 한국인 여성이 감탄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우리나라 축구 선수라서 자랑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직접 외국인들한테 일일이 소개해주는 모습은 처음 보네요. 옆 사람이 거들었다. 맞아요. 다른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도 이런 봉사 마인드를 좀 본받으면 좋겠네. 참 보기 좋아요.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라 작은 모임은 점점 커다란 원이 되어갔다. 그러나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안내원은 여전히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녀는 투어 일정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 사람들이 몰려있는 쪽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뭘 저렇게 난장판으로 모여 있는 거지? 아무 질서도 없이. 그리고 한 직원에게 물었다. 저 무리의 저 남자, 유명한 사람인가요? 왜 저렇게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어요? 직원이 놀란 얼굴로 대답했다. 아니, 저분 손흥민 선수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스타. 혹시 몰랐어요? 안내원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곧바로 스타라도 공식 투어 규정을 지켜야죠. 아무나 중간에 끼어들어 투어를 망치면 안 된다고요. 하고 투덜거렸다. 하지만 이미 안내원의 태도에 불편함을 느낀 관광객들은 그녀에게서 등을 돌린 상태였다. 일부는 짐짓 안내원을 지나치며 뾰족하게 말했다. 아, 우리는 손흥민 씨랑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 공식 투어는 그쪽 알아서 하세요. 안내원은 기분이 좋지 않은 듯 입술을 꽉 물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난 내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그러면서도 언젠가부터 자신을 향한 따가운 시선들이 느껴졌다. 저 사람 너무 융통성이 없어. 그러게, 우리 투어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쳤네. 라는 귓속말이 들려오자 안내원은 속이 쓰려졌다. 축제를 담당하는 관리팀장이 다가와 한숨을 쉬었다. 안내원님,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축제 홍보 목적으로 오신 많은 외국인과 VIP 고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 왜 투어 중에 개별 질문을 아예 받지 않으셨던 거죠? 안내원은 여전히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애쓰며 저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모든 걸 다 들어줄 수 없습. 그리고 원칙이 있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개별 대응이 어려운 거라고요. 라고 답했다. 팀장은 난감한 듯
그렇다 해도 저런 태도는 문제예요. 이미 손님들이 돌아섰고 지금 저렇게 자발적인 Q&A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저건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인데 말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안내원은 불만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저분이 아무리 유명인이라 해도 제가 꼭 맞춰드려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편 현장에서는 Q&A 모임이 더욱 자유로운 분위기로 바뀌었다. 한국 전통 의상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한복이요? 제가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이 옷은 조선시대부터 입던 거고, 와, 색감이 정말 아름답네요. 꼭 입어보고 싶은데 어디서 대여할 수 있나요? 저쪽 부스에 한복 체험장이 있어요. 제가 함께 가볼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와 하고 환호하며 이동을 시작했다. 손흥민이 웃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러분 혹시 다른 것도 체험해보고 싶으면 말씀하세. 아, 그리고 이 다음 공연은 판소리 공연이 곧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는 사실상 임시 투어 가이드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영상 블로거가 다시 카메라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공식 투어보다 훨씬 유익한 시간이 만들어지고 있습.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해외 팬들을 위해 이런 작은 설명회를 여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앞으로도 제가 이 현장을 계속 담아서 업데이트할 테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곧 공연장으로 이동한다고 하니 그 현장도 놓치지 마세요. 이 무렵 축제 홍보 담당자가 부랴부랴 달려와 손흥민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손 선수를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 원래 이 축제에 공식 초청 받으신 건가요? 손흥민은 손을 흔들며 아니요. 저는 따로 초청을 받은 건 아니고요. 한국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해서 개인적으로 방문했어요. 그런데 안내를 제대로 못 받아서 라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상황을 파악하곤 곤란해하면서도 고마움을 표했다. 정말 감사드려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외국인 관람객을 도와주시다니. 혹시 가능하시다면 공식 무대에서 Q&A 세션을 열어주실 수 있나요? 지금 아예 다 같이 모이면 훨씬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제야 손흥민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공식 무대에서라면 혹시 축제 측에서 허락해 주신다면야 저도 괜찮아요. 다만 제가 전문 가이드는 아니니까 부족한 점이 있을 텐데. 담당자는 걱정 마세. 저희 통역사와 전문 해설사도 지원해 드릴게요. 손 선수가 계시면 분위기가 확 살아날 겁니다. 하고 활짝 웃었다. 그러자 주변에서 우와 대박이다. 진짜 좋겠다. 손흥민 팬인데 여기서 직접 만나게 되다니. 라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적극 호응했다. 그럼 우리도 무대 쪽으로 이동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을 수 있다면 더 편리하긴 하죠. 좋아요,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안내원은 더욱 언짢아졌다. 공식 투어는 자기 몫이고 자신이 이 축제의 주인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손흥민이 무대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것이다. 아니, 내가 여기서 몇 년째 가이드를 해왔는데 유명인이라고 갑자기 무대를 내주고 이게 말이 돼? 그녀는 괜히 가까이 있는 스태프에게 도대체 이런 임시 행사에 대한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듣기로는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이벤트는 허락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라고 따졌다. 스태프는 곤란한 얼굴로 대답했다. 이건 축제 관리팀장의 결정이기도 해요. 그리고 손 선수가 자유롭게 Q&A를 열어주는 건 축제 이미지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안내원은 분에 못 이겨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제 업무 영역 침범이에요.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요. 곁에서 지나가던 한 관람객이 머뭇거리다 말을 걸었다. 안내원님, 혹시 손흥민 씨가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저분에게 열광하는지도. 그러자 안내원은 잘라 말했다. 몰라요. 스포츠 스타인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식 업무를 무시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관람객은 난감한 듯 에이 그렇더라도 많은 외국인이 즐거워하고 있고 어찌 보면 이 축제 본연의 목표가 전 세계 사람이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손 선수께서 도움이 되고 계시잖아요. 라고 조심스레 설명했다. 안내원은 눈을 흘기며 누구나 즐기면 좋죠. 하지만 질서가 먼저예요. 나는 그 질서를 지키라고 여기 있는 거고 일부만 만족하면 안 된다고요. 라고 강변했다. 무대 쪽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회자는 긴장 반, 기대 반인 목소리로 곧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현재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라고 안내했다. 환호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관람객들은 3355 자리를 잡으면서 진짜 직접 질문할 기회가 생기는 건가? 축구 얘기는 물론이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많은데 물어볼 수 있겠네 라며 들떠 있었다. 곧 임시로 꾸려진 세계와 함께하는 한국 전통문화 Q&A 세션이 시작되었다. 손흥민은 무대에 올라 조금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손흥민님니 제가 축제 공식 초청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영광입니. 저도 전문적인 해설사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에 답해드리고 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좀 더 풍성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통역사가 영어로 안내를 덧붙였다. 손흥민 선수께서 한국 문화를 즐기는 방법이나 축제의 핵심 포인트를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 또한 현장에 계신 전문 해설사분도 함께 도와주신다고 하니 여러분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에 곳곳에서 손이 번쩍번쩍 올라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왔는데요. 혹시 판소리 공연이 곧 시작된다고 들었어요.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재미있을까요? 손흥민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제가 직접 판소리 공연을 해본 적은 없지만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된 우리 전통의 오페라 같은 장르예요. 장단과 춤사위가 어우러지는 점에 집중하면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 한국인들도 가사를 다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선율과 창법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연이어 한 일본인 관광객이 손을 들었다. 손 선수, 혹시 축구 외에 한국에서 다른 문화 활동도 해보셨나요? 저는 한식을 정말 좋아하는데 여기에 한식 체험 코너가 있다고 들었어요. 손흥민이 반색하며 대답했다. 저도 해외 생활하면서 한식이 너무 그리울 때가 많아요. 특히 김치와 된장찌개 같은 거요. 여기 축제장에도 한식 체험 부스가 있는 걸로 알아요. 직접 김치 담그는 체험도 있다고 들었는데 관심 있으면 꼭 참여해 보세. 제 경험상 직접 만들어 본 뒤에 먹으면 훨씬 정기 가더라고요. 이렇게 우왕좌왕 질문 받으면 일정은 어떻게 되고 사람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고 중얼거리던 그녀 곁으로 지나가던 외국인 관광객이 다가와 물었다. 아, 혹시 이곳 가이드를 담당하시는 분인가요? 이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 거절당해서 그런데 지금은 손 선수가 친절히 알려주셔서 참 좋아요. 다음엔 좀 더 다양한 질문을 받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안내원은 불쾌함을 숨기지 않고 답했다. 글쎄요, 질문이 너무 많으면 진행이 안 되거든요. 전 제 방식이 맞다고 봅니다. 이때 무대 쪽에서 큰 박수가 일어났다. 한 전문 해설사가 곁에 서서 추가로 건축 양식이나 전통 예술사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설명을 해주고 있었고, 손흥민은 자신이 경험한 한국의 아름다운 면모와 해외에서 경험했던 문화 차이를 유쾌하게 비교해 주었다. 사람들은 연신 웃거나 감탄하며 집중하고 있었다. 무대 아래에는 방송사 카메라까지 등장해 현장을 촬영했고 SNS 실시간 라이브를 진행하는 이들도 늘어나면서 현장 분위기는 폭발적으로 달아올랐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전문 해설사는 꼼꼼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이 행사는 사실 한국의 전통과 세계가 만나는 장이 되고 싶어서 기획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국적의 관람객이 오셔서 직접 참여하며 문화적 교류를 체험하시면 좋겠다는 의도가 있었죠. 오늘은 예상치 못하게 손 선수가 함께해 주셔서 더 풍성한 자리가 된 듯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손흥민도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저야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관람객 사이에서 어수선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앞줄에 있던 한 무리와 뒤쪽 안내 데스크 쪽에서 투어를 끝낸 몇몇 사람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듯했다. 소리가 점점 커지는 방향을 보니 안내원과 몇몇 불만을 가진 관광객들이 대치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침 무대에서는 잠시만요. 저기 무슨 일인가요?
라는 사회자의 질문과 함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그러자 안내원이 고압적인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이 모든 게 규정을 무시하고 진행된 겁니다. 공식 투어를 뒤엎는 행위라고요. 깜짝 놀란 관람객들이 웅성거렸다. 아니, 축제가 더 풍성해졌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지? 대체 뭐가 문제야? 그 사이 안내원은 아예 팀장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저는 이 축제 공식 가이드입니다. 몇 년 동안 여기서 일해왔어요. 제 투어 방식은 검증된 매뉴얼에 따르는 거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손흥민이 제 일에 간섭하며 심지어 무대까지 차지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팀장이 당황하며 주변을 달래려 했다. 아니, 안내원님, 일단 진정하시고 이건 서로 간의 협업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 문화를 알리려는 취지는 같잖아요. 안내원은 고개를 휙 돌리며 협업. 저는 분명 싫다고 했습. 제가 주도하는 투어에서 엄격하게 통제해야 이도 저도 놓치지 않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어수선하게 진행하면 대체 누가 책임지나요? 점점 목소리가 커지자 무대에 있던 손흥민이 곤란해하며 마이크를 내리고 달려갔다. 무슨 일이시죠? 혹시 제가 뭔가 폐를 끼친 건가요? 안내원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요. 당신이 누군지 몰랐지만 스타라면 스타답게 정식 절차를 밟고 움직였어야죠. 여기는 제 구역이고 제가 수십 명의 관람객을 이끄는 중이라고요. 그런데 당신은 무슨 권리로 함부로 중간에 끼어들어 이런 막무가내 행사를 여는 겁니까? 안내원의 말투가 점점 격해지자 여기저기서 저건 아니지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안내원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팀장님, 이제 즉시 중단시키세. 아니면 저도 저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정식으로 항의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축제에 모인 이들은 긴장감 속에 모두 숨죽이고 있었다. 손흥민은 최대한 침착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안내원님, 저는 결코 공식을 무시할 의도가 아니었습. 제가 맡은 투어도 아니고요. 단지 질문할 곳이 마땅치 않아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 했던 거예요. 한국 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게 축제 본연의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안내원은 코웃음을 치며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난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요. 여기 있는 분들께 일관성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일정에 맞춰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제 업무입니다. 그때 무대 근처에 있던 관람객들이 점차 안내원 쪽으로 몰려들었다. 한 외국인은 통역기의 도움을 받아가며 간신히 한국어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질문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 저 사람 손흥민은 그 기회를 열어줬고요.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싶었는데 안내원님이 우릴 내쫓듯이 해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러자 안내원이 턱을 치켜들며 질문이 많으면 투어 시간을 어기게 되고 다음 코스도 못 갈 테니 어쩔 수 없죠. 라고 되받았다. 이번엔 한 한국인 방문객이 하지만 그런 식이면 관광객들은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고 결국 축제에 대해 불만만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만족하죠? 하고 반문했다. 상황이 점점 격해지자 일부 스태프가 나서서 안내원과 관람객들 사이를 떼어놓으려 했다. 여러분 조금만 진정해 주세요. 여기 축제를 망치려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감정이 고조된 안내원은 계속해서 나는 내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다. 성실하게,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그런데 스탄이 뭐니 해서 규정을 무시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라며 목청을 높였다. 결국 팀장이 다급히 무정의로 보안을 호출했다. 보안팀, 여기 본 무대 옆인데요. 곧 사람들끼리 충돌이 일어날 것 같습. 빨리 몇 분만 지원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다들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사회자가 마이크로 진정시키려 해보았으나 안내원은 이미 한계에 달한 듯 보였다. 이런 식이면 나도 이 축제에서 더 이상 일 못하겠어요. 제 소신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진행한다면 책임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울컥하며 하는 말에 주변이 삽시간에 조용해졌다. 팀장은 애써 달래듯 말했다. 안내원님, 지금 큰 갈등 없이 잘 마무리해야 합니. 그리고 손님들을 쫓아내듯 대하는 건 옳지 않아요. 우리는 이분들을 맞이해야 하잖아요. 그러나 안내원은 씩씩거리며 외쳤다. 그럼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죠? 불만이 있으면 다른 데 가라고 했을 뿐인데.
그 거친 말에 군중의 웅성거림이 다시 높아졌다. 결국 보안 요원이 출동했고 무대 옆 분위기는 더 살벌해지는 듯했다. 안내원은 손흥민을 비롯한 관람객들을 노려보며 모두 당신들 때문이에요. 계획에 없던 일로 일정이 엉망이 됐습니다. 하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손흥민이 꽤 격앙된 목소리로 정말 죄송합니. 제가 사전에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작한 건 맞아요. 하지만 많은 분이 만족스러워하고 계시고 이 축제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믿었어요. 라고 답했다. 안내원은 울분이 가라앉지 않은 채 그게 다 자기 합리화죠. 다음부턴 절차부터 제대로 밟아야 할 거 아닙니까? 라며 쏘아붙였다. 그때 갑자기 한 외국인 여성이 다가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내원님이 제게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고 느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뭔가 부족한 존재처럼 들렸어요. 제가 언어가 서툴러도 정당하게 티켓 사서 온 손님인데 그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차별이라니 설마. 그렇지 않아도 말투가 너무 거만하긴 했어. 안내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차별이라니요. 난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습. 그냥 규정에 맞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고 했을 뿐이에요. 여전히 목소리는 높았지만 어느새 귀끝이 붉어져 있었다. 불편한 침묵이 흐르자 안내원도 당황한 듯 시선을 내리깔았다. 이윽고 팀장이 결연한 표정으로 나서며 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겠군요. 안내원님, 잠시 축제 운영본부로 가서 이 상황에 대해 논의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손 선수가 열고 계신 Q&A는 많은 관람객이 만족해하니 계속 진행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라고 선언했다. 안내원은 아니 저만 불려가나요? 이 사람들은 잘못이 없습니까? 라고 반발했지만 팀장은 단호했다. 일단 관리자와 얘기를 나누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 그리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지나친 언행을 계속하셨잖아요. 보안 요원들이 안내원을 부드럽게 둘러싸고 갈등이 더 커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그녀를 애워쌌다. 무대를 둘러싼 사람들은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고 손흥민도 한숨을 쉬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 축제를 망치려던 건 아니었어요. 더 즐겁게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이 Q&A 계속할 테니 혹시 마음 불편하셨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오히려 그에게 격려와 감사의 뜻을 보내며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한국 문화를 더 알게 됐어요. 괜찮아요. 이 축제를 널리 알리는 좋은 취지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라는 말들이 쏟아졌다. 사회자가 잔잔한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자, 여러분, 조금 전 소란이 있었지만 이제 곧 판소리 공연이 시작됩니. 이어서 손흥민 선수와 전문 해설사분의 Q&A도 계속 진행하겠습. 잠시만 자리에 앉아 기다려주세요. 사람들은 다시 흩어져 앉았고 무대 위 조명이 천천히 밝아지며 판소리 공연자가 등장했다. 그 뒤로 펼쳐지는 전통 공연의 관람객들은 열광했고 공연이 끝날 무렵엔 다시 한번 큰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손흥민은 마이크를 잡고 감동적이네요.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이렇게 직접 가까이에서 들으니 새롭습.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곳곳에서 환상적이었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스토리텔링이 재미있네요. 라는 대답이 이어졌다. 한편 운영본부로 간 안내원은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팀장과 축제 관리자 그리고 몇몇 스태프 앞에 앉아 있었다. 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우선 안내원님이 오늘 보여주신 태도와 말투는 축제 취지와 맞지 않아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 특히 특정 관광객을 당신 같은 사람은 이라고 지칭한 건 차별적인 뉘앙스로 들렸다는 항의도 들어왔어요. 안내원은 초조한 듯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제 의도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매뉴얼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한을 두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요. 축제 관리자는 고개를 저으며 그래도 방식이 잘못된 건 사실입니. 그리고 손님들의 질문을 너무 일괄적으로 차단해서 많은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라고 물었다. 안내원은 한숨을 푹 쉬며 얼굴을 감췄다. 제가 좀 지나쳤는지도 모르겠습. 하지만 저도 수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시간을 엄수하고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고 배워왔거든요. 개별 질문을 받으면 끝도 없고 뒤 일정이 밀려서 제대로 된 관람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자 팀장은 부드럽게 말했다. 효율도 중요하지만 방문객이 원하는 건 유연하고 따뜻한 응대입니 말 한마디만 바꿔도 인상이 많이 달라지죠. 지금은 시간이 부족하니 이런 방법으로 질문을 받아보자 라고 안내할 수도 있었는데 왜 아예 못하게 하셨습니까? 안내원은 입술을 깨물며 제가 좀 융통성이 부족했던 것 같네요. 하고 작게 말했다. 축제 관리자가 휴대폰을 내밀며 이미 SNS에는 안내원님의 태도를 찍은 영상이 퍼지고 있음. 해외 관광객들도 불쾌함을 토로하며 한국 전체 이미지를 의심하는 글을 올리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의 자발적인 퀘스치오 앤디가 없었다면 아마 더 큰 악영향이 났을 거예요. 안내원은 그 영상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외국인을 배려하지 않는다. 위압적이고 배타적이다. 등등의 댓글을 달아놓은 걸 확인한 것이다. 이럴 줄은 몰랐는데 그녀가 작게 중얼거리자 팀장이 결단을 내린 듯 말했다. 일단은 공식 투어 업무에서 잠시 물러나 주시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해야 할 것 같습. 그래야 사태가 진정될 거예요. 잠시 뒤 무대에서는 판소리 공연이 끝난 후 추가로 사물놀이 시범이 펼쳐지고 있었다. 힘찬 장단에 휩쓸려 관객들은 신나게 환호했다. 그리고 마침내 무대 사회자가 다시 손흥민을 초청해 남아있는 Q&A를 마무리하려 했다. 손흥민은 개운치 않은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마이크를 잡았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한두 개 정도만 더 받아볼게요. 어디선가 손이 번쩍 들려서 사회자가 주목시켰다. 네, 저쪽에 빨간 상의를 입으신 분 말씀해 보세요. 그는 독일에서 왔다는 한 청년으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개인의 목소리도 크게 들리네요. 혹시 이런 갈등이나 논쟁이 자주 있나요? 라고 질문했다.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어떤 나라든 갈등은 있죠. 한국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과정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때론 충돌도 발생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오늘처럼 갈등이 생겨도 서로 대화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웃으며 덧붙였다. 원칙이나 규율도 존중해야 하지만 때론 유연함과 배려도 필요하다는 걸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Q&A를 마무리하려는 찰나 무대 뒤편에서 안내원과 축제 관리팀장 그리고 몇몇 스태프가 조용히 등장했다. 무대 위로 올라온 안내원은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다. 사회자가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안내원은 손이 떨리는지 마이크를 잡으려다 놓았다가 다시 잡았다. 그리고 어렵게 말을 뗐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공식 투어를 맡았던 안내원입니. 사실 저는 다년간의 경험과 규칙 준수를 통해 최고의 투어를 제공한다고 자부해 왔습 하지만 오늘 제 언행이 많은 분께 상처를 주고 한국 축제의 이미지를 해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 특히 외국인 방문객에게 무례한 표현을 쓴 점, 질문을 강하게 차단했던 점, 그리고 손흥민 씨를 포함해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순간 관람객들이 웅성거리며 숨죽였다. 안내원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즐거움을 찾으러 오신 이 축제에서 저의 행동으로 불편함을 드렸다는 게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유연한 태도로 질문을 열어두고 여러분의 니즈를 이해하며 안내하겠습.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녀는 눈가가 살짝 젖은 것처럼 보였다. 손흥민이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건넸다. 사실 저도 오늘 원칙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으면 할 말이 없으바 안내원님 역시 축제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고 규율을 지키려는 책임감이 강하셨던 거죠. 저야말로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해서 혼란을 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안내원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지나치게 원칙만 고집해서 결국 방문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외면했네요. 죄송합니다, 손 선생님. 이라고 했다. 무대 아래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몇몇 외국인들은 통역기의 도움으로 상황을 이해한 뒤
브라보, 잘 해결돼서 다행이에요. 라고 환호했다. 사회자가 그 기세를 타서 제안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와 안내원님이 함께 앞으로 더 나은 축제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면 좋을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안내원은 작게 숨을 고른 뒤 대답했다. 방문객들의 질문이 많으면 시간이 늘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바로 거절하기보다는 공지된 순서와 장소 안에서 질문 시간을 지정하거나 추가 통역 인력을 늘리는 등 여러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겠습. 그리고 저 자신도 계속 공부하며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손흥민도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저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축구 선수이기 전에 한 명의 한국인으로서 이곳 문화 축제를 정말 사랑합니.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행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볼게요. 그리고 안내원님과 축제 측이 협력해 방문객 누구나 편하게 질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 오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문화의 진짜 가치는 사람 간의 소통과 배려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 말을 듣자 사람들은 다시 한번 환호하고 박수를 쳤다. 맞아요. 소통이 중요하죠. 이렇게 서로 사과하고 개선점을 찾는 모습이 멋져요. 몇몇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며 SNS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었다. 안내원도 마침내 환하게 웃으며 눈물을 살짝 훔쳤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했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자가 마무리하면서 외쳤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과 화해가 동시에 이루어졌습. 어쩌면 우리 축제가 진짜로 추구하는 세계와 만나는 한국 문화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앞으로도 이 축제는 계속될 테니 관람객 여러분께서는 편하게 즐기시고 궁금하시면 꼭 질문해 주세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니까요. 사건이 일단락된 뒤 축제 관리팀은 빠르게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오늘부터 투어 예약 시 Q&A 시간을 충분히 늘릴 것. 추가 통역 인력을 투입해 외국인 방문객들의 질문을 적극적으로 받을 것. 단 한 번이라도 무례하게 응대받은 관람객이 있다면 공식 사과와 환불 조치를 진행할 것 등을 약속했다. 무대에서 내려온 안내원은 팀장에게 작게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저를 여기서 해고하지 않고 기회를 주셔서. 팀장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린 쉽게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일은 분명 힘들었겠지만 당신도 많은 걸 깨달았을 거라 미습 이제부터 방문객들과 더 많이 소통해 주세요. 라고 격려했다. 그 사이 많은 외국인이 손흥민 주변으로 몰려와 정말 멋졌어요. 사인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덕분에 한국을 조금 더 깊이 알게 됐어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민망해하면서도 일일이 사인을 해주고 사진 촬영에도 응했다. 한 관람객이 앞으로도 이런 자리에 자주 오실 건가요? 라고 묻자 손흥민이 웃으며 답했다. 축구 일정으로 바쁘긴 하지만 기회가 생긴다면 또 오고 싶어요. 제가 우리 문화를 직접 알릴 수 있는 이런 체험이 참 뜻깊네요. 오후 해가 기울 무렵 축제 현장의 분위기는 아침에 비해 한결 부드럽고 화기애애해졌다. 방금 공지된 투어 변경 소식에 사람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누구나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는 점에 안심하는 눈치였다. 안내원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뒤 이번엔 미소 띤 얼굴로 한 그룹의 외국인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곁들이고 있었다. 이쪽이 조선시대 전통 마을을 재현한 곳인데요. 사진 찍으셔도 되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조금 전과는 180도 다른 태도였다. 외국인들은 어색해하다가도 곧 다가와 이것저것 묻고 그녀도 차분히 답했다. 누군가가 이거 한국식 전통 의상이라는데 직접 입어볼 수 있나요? 라고 묻자 안내원은 환하게 웃으며 네, 저쪽 체험 부스에서 대여해 주실 거예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몇몇 한국인들이 그 모습을 보며 와, 진짜 변했네. 아까는 불같았는데. 라고 속삭이자 다른 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사람은 누구나 배울 기회가 생기면 바뀔 수 있는 거지. 한 젊은 관람객은 휴대폰 카메라로 그 장면을 찍으며 여러분, 지금 아까 문제됐던 그 안내원님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설명해주고 계시네요. 해외 손님들도 즐거워하네요. 이거 좋은 변화 아니에요? 라고 실시간으로 SNS 방송을 진행했다.
이후로도 축제는 더욱 활기를 띠었다. 운영본부에서 빠르게 추가 통역사와 스태프를 투입해 각 언어권별로 안내 책자와 전자 안내 기기를 준비했고 일정표에 공식 Q&A 세션 시간을 새롭게 할애했다. 안내원 역시 그 시간대엔 자유 질의응답을 하도록 업무 지시를 받았다. 관람객들은 처음엔 좀 불편했지만 이제 좋아졌네요. 맞아요. 오늘 갈등 덕분에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는 동안 무대 뒤에서 잠시 쉬고 있던 손흥민에게 한 스태프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손 선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 오늘 일이 커질 뻔했는데 오히려 계기로 작용해서 축제가 더 발전하게 됐어요. 다 손 선수님의 진심, 어린 노력 덕이라고 생각해요. 손흥민은 손사래를 치며 겸손하게 웃었다. 아니요, 저도 이 문제를 전부 해결한 건 아닙니. 다만 저를 따라주신 분들이 계셔서 가능했던 거죠. 스태프는 머뭇거리다가 그래도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저희 축제뿐 아니라 다른 지역 행사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식으로 초청해도 될까요? 하고 조심스레 물었다. 손흥민은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시간이 맞으면 저도 적극 참여하고 싶습니다. 얼마 뒤 다시 무대에 오른 사회자는 최종 마무리 안내를 하며 오늘의 개선 사항과 앞으로 진행될 새로운 프로그램을 알렸다. 오늘 있었던 작은 소동이 결과적으로 더 좋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더 많은 분께서 마음껏 질문하시고 여러 체험을 즐기실 수 있게 되었음. 이 모든 게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이니 서로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세요. 곧이어 큰 함성이 울려 퍼졌고 사회자가 그리고 손흥민 선수께도 감사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청했다. 손흥민은 마이크를 받아 무대 앞에 수많은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미 해가 많이 기울어 노을이 공원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다. 저는 오늘 한국 문화축제가 왜 중요한지 다시 깨달았습. 단순히 우리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느끼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핵심이란 걸요. 그래서 이 축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알아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오늘 갈등이 있었지만 잘 해결되면서 더 큰 의미를 찾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국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언제든 환영하고 저 역시 기회가 될 때마다 축제에 참여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 감사합니다. 큰 박수가 쏟아졌고 안내원도 무대 한편에서 조용히 함께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손흥민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작게 고개 숙여 사과와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뭉클한 마음으로 환호했고 서로를 격려하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다. 축제 마지막 날 관리팀은 행사 공식 SNS 계정에 공지를 올렸다. 이번 축제를 통해 우리는 더욱 열린 마음으로 방문객을 맞이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이 질문하고 소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교류이죠. 앞으로도 우리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함께 발견해 나가겠습. 특별히 도움 주신 손흥민 선수와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 지금 이 이야기를 접하신 분들께서도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 내년 축제는 더 커지고 더 열려 있을 겁니다. 라는 메시지도 함께 실렸다. 그 글을 본 사람들이 댓글로 이런 변화 정말 환영합니다. 갈등이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이어졌네요. 뿌듯합니다. 손흥민 선수 존경합니. 앞으로도 문화 알리기에 힘써주세요. 라고 응원했다. 안내원도 개인 SNS를 통해 진솔한 사과문과 함께 자신의 생각 변화를 전했다. 저는 오늘을 계기로 문화축제의 진짜 의미는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상호 교류임을 깨달았습.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글은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축제 폐막식 날, 또 한 번의 작은 이벤트가 열렸다. 손흥민이 초청된 자리에서 그는 마이크 대신 작은 손북을 들고 재치 있게 인사를 건넸다. 판소리 공연을 보고 나니 이런 전통 악기도 직접 한번 다뤄보고 싶더라고요. 잘은 못 치겠지만 소리에 박제 몸을 맡겨보겠습니다. 가볍게 북을 두드리는 모습에 관객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고 분위기는 한층 화기애애해졌다.
안내원도 뒤에서 웃으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정말 대단하네.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이제는 문화 친선대사 같아. 폐막식이 끝나갈 즈음 손흥민은 무대에 서서 마지막 멘트를 남겼다. 이 축제는 끝나도 우리의 문화 교류는 계속될 거라고. 미습 혹시 이 글이나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을 찾으시면 언제든 환영이고 서로 다른 문화라면 더 반가워하며 배울 점이 많다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갈등이 생긴다면 오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대화와 존중으로 잘 풀어가길 바랍니다. 사회자가 웃으면서 좋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또 뵐 수 있을까요? 라고 농담 섞어 묻자 손흥민은 물론이죠. 일정을 꼭 비워놓겠습. 그리고 여러분도 꼭 다시 옷에 뭔가 모르는 걸 발견할 때마다 질문할 용기도 가져주시고요. 라고 답해 또 한 번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축제가 완전히 막을 내리자 사람들은 기념사진을 찍으며 아쉬운 마음을 달랬다. 안내원은 조용히 손흥민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정말 감사했습. 제 잘못된 점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규칙에만 집착했는데 손 선수님이 보여주신 건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였네요. 손흥민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저도 규칙이나 절차를 무시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도 배웠습. 다음엔 미리 말씀드리고 공식 가이드분들과 협력해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말에 안내원도 환하게 웃었다. 네, 그러면 제가 정말 잘 협조해 보겠습. 다음번엔 최고의 콜라보 투어를 만들어 봐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인사하며 오늘의 교훈을 다른 곳에도 전하자. 여기서 배운 걸 일상에서도 실천하자. 라는 얘기를 나눴다. 일부 관광객은 이런 갈등이 오히려 한국 문화를 더 진하게 느끼게 해주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언젠가 내 나라에서도 비슷한 축제를 열면 이런 아이디어를 참고하겠다고 말하며 돌아갔다. 그러고서 며칠 뒤 축제 관련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손흥민이 직접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안내원이 뒤늦게 사과하는 장면, 그리고 모두가 화해하고 협력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이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 이게 진정한 소통의 힘. 축제 속 갈등이 이렇게 감동적으로 마무리되다니 놀라워요. 손흥민, 역시 그라운드 밖에서도 리더십이 돋보이네요. 한편 안내원의 변화를 응원하는 댓글도 달렸다. 처음엔 너무 냉정해 보여서 놀랐는데 자신을 돌아보고 개선하는 모습이 멋집니다. 사람은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희망을 느끼네요. 이 모든 과정을 겪은 뒤 축제 사무국은 차기 행사 준비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방문객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곧 축제의 활성화다. 가이드 투어, 역시 일방적 정보 전달이 아닌 상호 질의응답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편하자. 회의에서 이런 의견이 대거 지지받았다. 언론 보도도 매우 긍정적이었다. 손흥민의 깜짝 방문이 축제에 혁신을 가져오다. 갈등 속에서 피어난 환대 문화, 한국의 매력을 배가시키다. 와 같은 제목으로 각종 매체가 다루었다. 며칠 뒤 조용한 어느 저녁, 손흥민은 집에서 SNS 라이브 방송을 켰다. 안녕하세요. 축제 때 여러분이 많이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 사실 저도 축제 현장에서 일이 커져서 당황했었어요. 하지만 결국엔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니 좋은 해결책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만든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웃으며 덧붙였다. 혹시 영상을 보고 이런 상황을 직접 겪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문화 차이나 언어 장벽 혹은 기존 권위에 눌려서 질문조차 못하는 경우 말이죠. 그럴 때는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 보세. 그리고 주변에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주저 말고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과정이 바로 문화 교류의 핵심 아닐까요? 그 라이브를 본 팬들은 역시 손흥민, 다음 시즌도 응원할게요. 문화대사, 앞으로도 힘써주세요. 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는 활짝 웃으며 네, 응원 감사합니. 전 축구 선수지만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교류에 장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 다음번에 또 다른 스토리를 들고 올게요. 그럼 다들 편안한 밤 보내시길 하고 방송을 종료했다.
그렇게 하나의 축제가 끝났지만 그 갈등과 화해의 이야기, 그리고 손흥민의 진심 어린 활약상은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질문이 많아진 덕분에 더 많은 답을 찾았다. 는 문장이 축제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는 모토가 되어 이후에도 국내외 언론과 다양한 SNS에서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이 작은 파동이 만든 파급 효과는 결국 문화란 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것이라는 교훈을 모두에게 전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안내원은 개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제 방식이 가장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 질문하고 싶다면 들어주는 마음이 먼저라는 걸 알았죠. 손흥민 씨가 보여주신 태도를 본받아 앞으로는 더 많은 분이 한국 문화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게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은 서로에게 맺힌 감사와 반성을 나누며 다음 축제를 고대했다. 혹시 내년에 열릴 축제에도 손흥민 선수가 또 오려나? 그럼 우리도 질문을 왕창 준비해야겠네. 이렇게 웃고 떠들면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한국 문화를 향한 자신감과 열린 마음을 가슴에 품게 되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이런 갈등 상황이나 문화 교류의 기회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다가가 보세. 다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만들어 갈지도 모릅니다. 그럼 모두 내년 축제에서 또 만나요. 그때는 한복 체험에도 꼭 참여해 보고 궁금한 건 얼마든지 물어봐 주세. 이제 우리 축제는 질문에 활짝 열린 축제니까요. 그럼